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검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2차 특검이 체포영장 방해 혐의로 김기현, 권영진, 윤상현 세 의원을 추가로 입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경원 의원을 포함해서는 30일까지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인데 사실 이거 왜 수사 안 하냐라는 비판이 굉장히 많았는데 맞아요. 특검이 이제야 시작을 한 것 같습니다. 7월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맞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한상지 기자님 얘기 좀 듣겠습니다. 저는 그 권영민 특검보 그 브리핑 하는 거를 제가 봤어요. 네. 봤는데 아니 이렇게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수사하는 건 뭐 필요하죠. 이게 해야 되는 일이고 그동안 내란 특검이나 여타 특검에서도 수사를 안 했던 게 조금 문제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아니 그렇다고 꼭 이렇게 브리핑을 하면서 이전 특검이 아무것도 수사를 하지 않고 넘겼다. 예. 그래서 우리는 수사한다. 그래서 네. 이전 특검하고 우리는 다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그 이전 특검을 이렇게 망신을 주는 듯한 이런 네. 워딩을 쓴 거는 솔직히 좀 보면서 좀 불편했어요. 불편했고 당연히 뭐 이거 수사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네. 당연한 거고 필요한 거고 예. 지금까지 수사를 안 한 게 뭐 하긴 뭐 하여튼 특검에서 해야 될 수사가 지금 너무나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뭐 세상 모든 걸 다 수사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좀 늦어진 부분은 좀 안타깝고 지금이라도 수사가 시작이 돼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 저는 사실은 이거보다 지금 더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그 박성재 전 법무장관 관련돼서 1심이 나왔지 않습니까? 네네네네. 25년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 판결문 내용 중에 제가 이제 판결문 전문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판결문에 그런 내용이 들어있다고 언론에 보도가 많이 됐어요. 윤석열 씨가 내란 일으킨 다음 날 12월 4일 날 안 가? 한동훈 등등이 윤석열과 만나서 이 비상계엄으로 일어난 후폭풍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면 안 된다.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자. 저렇게 답변하자. 그렇게 하고 너는 앞으로 이것만 하고 뭐 너는 조기 퇴진하고 뭐 이런 식의 로드맵을 자기들이 짰다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박성재 전 장관의 수첩에 고스란히 적혀 있고 저는 이진관 재판장이 판결문에 그거 일부러 넣은 것 같은데 네, 수사하라고. 네, 수사하라고. 저는 사실은 그 얘기 기사 들으면서 진짜 뒷목을 잡았어요. 이게 2차 내란인데요. 그렇지. 그러니까 내란을 일으켰었던 그리고 국회와 국민들의 힘으로 내란이 이제 막아졌는데 이걸 수습하기 위해서 당시 당대표였던 한동훈 씨가 등판을 해서 그리고 말씀드렸던 그 일 이후에 진짜 짜고 친 것처럼 12월 8일 날 한덕수하고 한동훈 씨가 공동정부 운영을 발표를 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12월 4일 날부터 계획했었던 2차 내란이 12월 8일 날 전 실행이 됐다라고 보는데 이런 걸 왜 수사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가 볼 때는 그게 훨씬 더 심각한 지금 수사 대상이라고 보고 뭐 수사 기간 지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종합특검이 이걸 좀 꼭 좀 수사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좀 말씀드립니다. 저도 좀 답답한 게 조상현 단장 이런 사람들 지금 입건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박성재 장관 그 재판 네. 그 해설 자료를 보면 이제 거기에도 이른바 이제 삼청동 안가 모임에 대해서도 네네네, 굉장히 맞아요. 길게 나와요. 이것도 저는 이거 수사해 보세요라는 네. 단서를 제공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약간 굵직굵직한. 그다음에 네. 이제 그 양평 고속도로에 대해서도 여전히 한 마디도 없어요. 맞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이런 표현 좀 그렇지만 좀 작은 거 말고 큰 거. 예, 그리고 국민들이 의혹을 갖고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 근데 물론 1차 특검에서 다 훑고 지나가서 뭐 수사 역량이 부족해서 그래요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능력이 부족해서 못하는 걸 우리가 탓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역사의 명운을 걸고 특검과 특검팀이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좀 적극적으로 이런 부분들 국민들이 알고 싶어하는 부분에 대해서 더 수사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네.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이거 저는 뭐 진짜 중요한 거죠. 제가 뭐 그 전에 있었던 내란 특검을 뭐 옹호하거나 비판하는 이런 영역이 아니라 저는 그때 내란 특검이 출범을 할 때 조원석 특검이 했었던 말이 전 지금도 굉장히 잊혀지지가 않는데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그랬죠.
이게 사초를 쓰는 심정이라는 말은 지금 종합특검에도 그대로 전 적용이 돼야 되는 것이고 지금 앵커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 내란이 불과 몇 시간 만에 끝났지만 지금 법원에서 인정된 거는 그 내란의 시작점이 2023년 하반기입니다. 그죠? 거의 한 1년 넘게 준비를 해서 벌어진 내란이었기 때문에 이 내란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진실들이 묻혀 있는 것들이 있을 텐데 사초를 쓰는 심정으로 작은 것보다 큰 그림을 좀 그리는 특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종합을 하면 내란에 그 당시에 핵심적으로 가담했던 사람들이 누군지 아직 안 밝혀졌다. 예. 그 사람들이 아직도 검찰, 맞아요. 뭐 정부 요직 이런 데서 활동을 하고 있다 버젓이 두 번째 난을 일으키려고 했던 그러니까 2차 내란을 일으키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 정황까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마 지금 특검에서 체포영장 그 당시 기억하실 거예요.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나와서 그 사저로 잡으러 가는데 국힘 의원들이 다 몸으로 막 막았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나경원 의원이고 그때도 막 대치하고 이랬습니다. 그 당시에 걸 지금 돌아보면은 윤석열 석방됐던 때 그 충격 그리고 검찰이 그런데 항고를 포기해 버렸을 때의 충격 다 기억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그 이진관 판사가 판결문에도 썼지만 검찰이 내란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수사가 미비하지만 분명히 박성재 장관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관련이 있는 것 같다. 이런 부분도 아예 썼고 그러면 그 말은 판사가 박성재 장관 관련된 증거 중에 뭔가를 발견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판결문에 그렇게 쓸 리가 없어요. 본인이 볼 때 이런 단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인 거고. 근데 왜 그 수사 안 하죠?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상한데? 지금 그날을 다시 봐서 이 내란에 가담한 사람들을 특검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라면 조금 더 핵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네. 이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 좀 답답해서 취재 좀 해봅시다. 네. 네, 특검팀 도대체 그러니까 뭘 제가 하고 있는지 재밌는 얘기 두 가지만 좋은 하면 생각이다. 짧게 할게요. 네. 내란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거 모르시죠? 맞아요. 그렇죠. 희한하죠. 네. 아 네. 그래요? 네. 어. 희한한 일입니다. 두 번째는 진짜 재밌는 얘기인데 제가 저를 포함한 뉴스타파가 막 수사받고 윤석열 정부 때 재판받고 그랬잖아요. 고생을 많이 했는데 지금도 하고 있고 2023년 저희가 9월달에 압수수색을 받았고 수사가 시작이 됐는데 저희가 2024년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가 영화를 만드는데 네. 영화 압수수색을 만들었잖아요. 맞아요. 그 영화 압수수색을 만들 때 저희 감독이셨던 김용진 선배가 제목을 네. 압수수색 내란의 시작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좀 오버 아니냐? 아니 압수수색 우리가 뭐 제목은 멋있는데 내란의 시작 마치 세상 모든 일이 깔때기처럼 뉴스타파에서 시작된 것처럼 이렇게 제목을 써놓으면 좀 당사자인 나도 좀 민망하다 그랬는데 이번에 이진관 재판장 판결문을 보는데 윤석열이 내란은 준비돼 2023년 하반기부터 시작했다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보니까 갑자기 등골이 서늘해진다. 아 우리 사건이 내란의 시작이 맞았네. 깔때기네. 한상진 깔때기네. 아니 웃자고 제가 웃자고. 아니 근데 말씀 주신데 모르겠습니다. 이제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가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 김건희 관련된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여전히 그 수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맞아요.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국에는 메간매직 혐의가 예, 7년형 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무혐의 낸 거는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원래 이 뇌물 비슷한 거 지금 뭐 어쨌든 청탁금지법으로 의유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거는 매관매직인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려다가 못한 그렇죠. 거죠. 그리고 판사가 그런 내용들을 읽어가는 내용을 보면 이거 딱 떨어지는 내용이다. 근데 검사가 그렇게 해서 재판을 그 법에 따라서 판결할 수밖에 없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면 공소장을 변경해서라도 뇌물죄로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어야 됐던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게 아마 네. 뇌물죄가 더 큰 범위이기 때문에 예. 그 법적으로 판사가 기소된 양에서 줄일 수는 있는데 더 확대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검찰의 기소권이 중요한 거고 검찰이 그게 막강한 파워인 거죠. 당신의 죄명을 큰 걸로 해줄까 작은 걸로 해줄까. 근데 지금 알선수재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이거를 매관매직을 한 것까지는 나아가지를 못했고 이 부분이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년형이 나온 거는 판사가 거의 구형량만큼 선고했어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볼 때는 원래는 기소의 한 2분의 1 정도 선고하는 게 일반 범에서는 관행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엄중한 범죄고 거의 매간매직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6개월 깎아서 7년형을 이제 선고한 건데 그러면은 김상민 검사 같은 사람들 맞아요. 그죠? 그렇죠. 아니 그 사람은
다른 공범들 다 지금 처벌됐어요. 집행유예 받고 음. 뭐 준 사람들. 근데 그 검사님은 그림 준 거 아닙니까, 솔직히? 그렇죠. 예. 본인이 공천을 받든 뭘 받든 하려고. 예. 근데 왜 아무런 처벌을 안 받아요? 그렇죠. 이것도 기소권을 검찰이 쥐고 예. 있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죠.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이제 그때 그 판결을 읽는 데만 거의 한 1시간 정도가 네. 시간이 걸렸는데 제가 그걸 다 들으면서 전에 그 이진관 재판장의 판결문을 가지고 이제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좀 받았다고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는 이번 판결을 들으면서도 아 정말 이렇게 문장 하나하나가 이렇게 막 탁탁 마음에 와닿는 문장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 판결문을 제가 봤는데 동시에 이제 보다 보니까 앞으로 지금 어떤 수사가 어떤 부분이 미진했었는지 네. 앞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 판결문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놓친 부분에 대해서 체크도 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만들어 볼 수가 있겠다라는 예. 생각이 들 정도로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좀 시간 되실 때 한번 들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예. 했어요. 그러니까요. 이제 해설 자료를 어디든 좀 배포를 해가지고 법원에 네. 들어가면 볼 수 있나요? 뭐 확인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내란으로 처벌받은 검사가 지금까지 없어요. 단 한 명도 없다. 왜 이럴까? 검사들은 왜 완전히 그 뭐라 됩니까? 무법지대. 예, 무법지대에 놓이게 되는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론인들이 좀 추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이 자꾸 많아지는데 제가 내란 직후에 네. 제가 기억나는 장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방첩사가 선관위에 들어가잖아요. 네. 그때 국회에서 방첩사 간부가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단 우리가 들어가서 서버만 확보하면 나머지 구체적인 후속 조치는 검찰하고 국정원에서 나와서 한다고 했다. 맞아요. 이 진술이 나왔어요. 예. 이 진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검찰에 대해서는 아무런 수사가 진행이 안 됐습니다. 당시에는 검찰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을 때였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장면 중에 하나였고요. 나중에 윤석열 씨에 대한 공소장이 만들어지는데 거기에 국정원과 검찰이란 표현이 일반 수사기관인가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검찰이라는 단어가 사라집니다. 그죠? 여기에 대해서 몇몇 언론이 지적을 했는데 수정이 된 적이 없습니다. 전 이거 다시 살려야 된다고 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이거는 되게 가슴이 아팠던 장면인데 방첩사 군인들 20여 명의 검찰 진술 조서를 저희 뉴스타파가 입수해서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는데 저는 그 수백 쪽 되는 그 진술 조서 중에 딱 한 대목이 마음이 탁 이렇게 걸리더라고요. 뭐냐면 네. 이 내란 혐의에 소극적으로 임했었던 어떤 방첩사 군인이 너는 이런 지시를 받고 어떻게 생각했어? 라고 말하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저는 당연히 훌륭하신 국무위원들이 알아서 이걸 막아주실 거라고 믿었다. 이게 국무위원들이 안 막아서 네. 결국에는 우리가 현장에 출동하고 이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상상을 못했다. 이게 현실적이지 않은 일이라고 느꼈다라는 진술을 딱 보면서 진짜 제가 되게 가슴이 좀 먹먹했거든요. 그때 그걸 막지 못했던 국무위원들 중에 고작 지금 처벌받은 사람은 박성대, 이상민 두 사람 뿐입니다. 한덕수 그 정도 세 사람. 저는 이 사람들이 지금 뭐 23년, 25년 받았다고 지금 뭐 굉장히 형이 높다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더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대통령이 이런 폐악질을 최전선에서 가장 쉬운 방법으로 막을 수 있었던 이 국무위원들의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는 저는 10년이 되든 20년이 되든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그렇죠. 합니다. 저기 독일에서 나치 전범들 네. 쫓아다니면서 하듯이 네. 그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거는 다시는 내란 같은 거 꿈도 꾸지 못하게 네, 그런 나라를 만들려면 샅샅이 뭐 2차가 안 되면 3차, 4차 특검이 안 되면 상설화해서라도 네. 그 범죄를 낱낱이 그 기록하고 역사에 다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또 내란 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이미 스멀스멀 뭐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민주당 사면법조차 개정을 안 하는지 그래서 사람들 불안하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관련해서 저희가 또 나중에 원내 지도부 오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분 말씀을 오늘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